지난 주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반려동물들과 함께 한 TV에 출연해서 화제가 되는데요. 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샤롬이 아빠, 그리고 우리 마리 써니 아빠, 토리 아빠, 윤석열입니다. 네, 저는 아이들의 엄마 김건희입니다. 써니, 손, 이쪽 손, 엎드려. 네, 아빠도 하나도 안 해줘. 자, 나래 앉아. 앉아. 그렇지. 자, 올리도. 네, 뭐 보기에 굉장히 훈훈한 장면이었는데 방송 게시판은 아주 여러 이 발언들로 시끄러웠다고 합니다. 어떤 발언들이 주로 나왔답니까, 김 의원님? 이 게시판 반응이 아주 뜨거웠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일종의 예능 프로잖아요. 네, 예능이죠. 예능 예. 프로고 현직 대통령의 어떤 공식적인 기자회견이나 뭐 뉴스 출연 이외의 예능 프로 다른 나라에도 종종 있는 거로 제가 알고 네. 있습니다. 심지어 뭐 코미디 프로에도 나가는 네. 것도 외국에서는 종종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동물을 소재로 한 예능 프로에 나간 것과 관련해서 주로 이제 댓글이나 이런 걸 단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입장보다는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단 것 같아요. 그래서 역지사지 해보면 입장이 바뀌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저런 프로그램에 나갔다. 그러면 또 국민의힘 그 지지층에서 좋은 얘기 안 달았을 가능성도 네. 있겠죠. 근데 네. 결집력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야당 지지층이 더 센 것 같아요. 댓글이 많이 달린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예능은 예능으로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뭐 대통령 부부가 워낙 이제 동물들을 좋아하는 걸로도 알려져 있고 이제 방송 나가면서 이렇게 관저 마당까지도 함께 공개가 됐는데 한민수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 집에도 예쁜 아기 하나 있습니다. 반려동물 예, 있으신가요? 강아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물론 민주당 지금 대변이기도 합니다만은 네.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저도 보다가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찍 예배드리고 와가지고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저는 SBS 이 동물농장 프로그램 진행자나 이렇게 제작진들이 무슨 죄가 있다 이렇게 욕을 먹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편 이게 한 달 전쯤 찍었다고 그래요. 지금 예. 이제 용산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분들도 전혀 몰랐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한 달 전에 찍었으면은 한 달 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전이라 하면 4월 말이나 5월 초일 텐데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건폭으로 몰린 우리 노동자 한 분은 분신을 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두고. 그리고 지금 경제 민생이 너무 힘들어요. 예. 제 주변에 장사하는 제 친구들도 폐업하는 친구가 나왔습니다. 자녀들이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어업하시는 분들, 횟집 분들 진짜 어렵습니다. 이 시기예요. 태평성대면 대통령 부부 강아지 안고 나와도 박수 받았을 겁니다. 저도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여기 와서.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다 어렵지 않습니까? 북한 미사일 쏘는데 오발령 내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네. 저렇게까지 하시는 거가 뭐 얼마나 뭐 좋게 보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왜 뭐 결집력이 아니고 왜 반대하는 게시판이 초토화가 됐겠습니까? 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속이 상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대통령님, 제발 그런 마음 좀 알아주십시오. 네.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왜 자꾸 국민을 적으로 돌립니까? 네. 통합해서 해주시기를 저도 애견인의 한 사람으로서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한 대변인께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해주셔서 제가 최수영 의원께도 발언 기회를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나치게 정쟁화되는 거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 하는 일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도 느낌표에 출연하셨고 김대중 대통령도 예전에 이경규가 간다에 자택에 네. 또 나오셨고 그다음에 SBS 힐링 캠프 옛날에 대선 후보들 다 출연했었어요. 네. 저는 지난해 대통령께서 당선인 시절에 그 유퀴즈인가 네. 거기도 나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글쎄요, 뭐 애견인 애묘인들이 지금 1000만, 2000만의 시대에
그 예능 프로그램 나가서 저렇게 그냥 예고 없이 나가서 했던 거는 아마 불편을 드리기 위해서 예고 방송도 안 한 것 같은데 네. 저기도 저렇게 과민 반응한 이유는 사실 저는 모르겠고요. 또 더더군다나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퇴임 후에 또 파양 논란이 있었잖아요. 풍산계에 대해서. 저는 그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정말 여기에 대해서 뭐 시청자 게시판이 정말 그 초토화되도록 이렇게 댓글을 올리는 것보다는 그냥 그냥 애견 애묘인으로서 그냥 휴일에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방송사가 이것을 갖다 한 것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책임을 지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네. 너무 과도하게 정치적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이 방송을 좀 말하자면 이렇게 진영 논리로 바라보고 혹은 뭐 국민의 어떤 양극단으로 치닫게 하는 이런 소재들을 사용하는 건 조금 좀 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뭐 대통령 지지율 최근에 계속 30%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은 이제 뭐 300일 앞으로 다가왔다고 하죠. 내년 총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 견제 여론이 정부 지원 여론보다는 상당히 의미 있게 높은 수치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대통령실에서 나온 행정관들이 행보가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과거에도 대통령실, 청와대 행정관들의 총선행은 많이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정치 지망생들이 예. 대통령실의 행정관을 거쳐가는 주요 코스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래 못 있어요. 거기에서 1년 이상 있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네. 경험을 쌓기 위해서 또 다른 자리로 갑니다. 네. 그래서 보통 행정관들 공무원 중에서 차출되신 분 빼놓고는 길어야 2년. 요 정도가 정상적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뭐 출마를 위해서 네.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큰 논란이 안 되고 오히려 화제가 됐죠. 네. 왜냐?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거나 네. 이랬으면 그 대통령과 그 소위 소통을 많이 했던 비서진들 중에서 지역으로 오게 되면 네. 영향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문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1년째 30%를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관들이 1년도 못 채운 행정관들이 총선에 출마한다고 나오니까 과연 이게 아까 예능 출연도 논란이 되는데 네. 마음이 콩밭에 있는데 일이 제대로 됐겠냐 이런 이제 비아냥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만약에 평균적인 지지율이라도 나왔다면 하다못해 50%, 40%라도 나왔다면 이런 비아냥 안 들을 텐데 네. 지금 아까 뭐 동물농장 출연도 그렇고 지금 행정관 출신들 총선 나온다고 그만두는 것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네.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다 보니 이런저런 구설수에 휘말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20년 총선에서는 청와대 출신 행정관들이 굉장히 선전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떨 것 같으세요? 만약에 저렇게 나온다면? 짧게 좀.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네. 그때 이제 대통령실 출신들이 수십 명이 출마를 했고 그리고 그때 더불어민주당이 워낙 많이 이기다 보니까 당선도 또 많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청와대 뭐 행정관, 선임행정관, 비서관 자리를 거의 6개월 단위로 돌리는 자리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총선 출마를 위해서 경력 쌓기용으로 대통령실 그 직책을 이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20년 총선은 대통령실 출신이 많았는데 네. 글쎄요 이번에는 숫자는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네. 수도권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내년 총선 출마 여부까지 전망을 한번 해봤고요. 저희 뉴스와이드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